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21선을 따라간다. 일본 캔들 기준으로 21선,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21선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21선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드려 왔었는데,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21선을 하나만 보더라도 단기 추세 정도는 우리가 잡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왔습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장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왔었고, 12월 20일 비트겐서 관전 공유방에서 현재 수익코인과 세이코인을 가져와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업비트 내에서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한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가 반등이 나올 때 21선을 빠르게 회복한 코인들이 추가적인 반등문을 보여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코인은 검정색 실선인 21선을 기준으로 플러스 30% 반등, 세이코인은 21선을 기준으로 플러스 53% 반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알트를 잡아야 하고 어떤 코인들을 조심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의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 알트코인 매수 기준을 먼저 세우는 편인데, 저의 매수 기준은 사실 항상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달러 차트 기준으로 네시아몬 캔들이 200일이평선을 지지받고 있는지 혹은 200일이평선 밑에 빠져있는지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큰 추세를 결정짓고, 두 번째로는 어떤 상승 메타가 주도하고 있는지, 현재 레이어 1, 레이어 2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수이, 세이, 미나, 이뮤터블 전체적으로 장이 좋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 번째 사항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알트코인 세 가지 매수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트코인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버티는 알트, 두 번째로는 무너지는 알트, 마지막으로 회복되는 알트코인. 회복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린 일본 캔들 기준으로 21선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코인들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플러스로 최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23년도 6월달 이후의 거래량,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는 어떤 알트코인들이 앞으로 큰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지까지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겐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앞으로 알트코인 장세를 기대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2022년도 11월 달부터 이었던 지금의 하단 추세 라인을 이탈하는 하락이 첫 번째로 나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일봉상 22년도 11월 달부터 이었던 지금의 흰색 추세 라인을 9월 달에 이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탈했다기보단 지금의 매물대를 테스트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정확히는 이 추세 하단부로 내려왔던 캔들이 다시 추세 위로 올라온 기간이 3일 그리고 6일 안에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도 큰 하락이 아니라 횡보만 해줬더라도 위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 라인에 이격이 벌어졌을 텐데, 이미 흰색 추세 라인을 깨고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5일이라는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흰색 추세 라인으로 바로 회복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비트와 알트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은 현물 ETF라는 대형 호재를 앞두고도 있지만 지금은 비트를 매수하기보다는 알트를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게 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봐야 하는 게 비트코인이랑 모든 알트코인을 포함한 토탈 시가총액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했지만 토탈 차트는 오히려 고점을 한 번 더 높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도 횡보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다시 하면, 하락한 비트코인 도미넌스만큼 그 자금은 알트코인으로 이동했다라는 말로 해석해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소식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2월 22일에 SE 측에서는 현물 ETF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동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었고, 이틀 뒤 SE 측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 수정 마감일을 12월 29일로 통지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답안지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SEC에서 정답을 알려주고 12월 29일까지 숙제 검사를 맡아라라고 하는 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사실 블랙록에서도 자신만만했었지만 실제로 SEC 측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SEC의 의장인 게리 겐슬러도 고집이 세서 고집을 쉽게 꺾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갑과 을을 따진다면 당연히 SE 측의 말을 우선으로 들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블랙록에서도 더 이상 시간을 끌게 되면 ETF라는 단순 그 상품뿐만이 아니라 세계 1위 자산 운용사라는 블랙록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일단 승인이라도 받자라는 마음으로 SE 측의 입장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랙록은 SE 측에서 요구했던 현금 상환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했고, 사실 블랙록이 그렇다는데 다른 기업에서도 마냥 고집을 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빠른 날짜는 아크인베스트 1월 10일입니다. 정말 빠르면 내년 1월달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ETF가 승인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시장을 의심해 봐야 하는 부분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따른 시장 반응입니다. 12월 22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라 간단하게만 정말 짧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 발표가 나오고 4일 뒤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현물 ETF도 이미 티커 등록은 마친 상황이고 승인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 이후 출시까지는 정확히 얼마나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다만 좀 더 러프하게 기준을 잡아드리면 적어도 일주일, 길면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시장에 나올 겁니다. 21년도 차트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된 게 21년도 10월 15일부터 비트코인은 5일 만에 플러스 17%까지 반등분에 성공했었고 이후에 상품이 출시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아니라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3%까지 하락분이 나와주었습니다. 저는 현재 구간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과거 21년도랑 지금의 움직임은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점을 높이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매도 물량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사항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이제부터 제도권에 들어온 첫 발걸음 ETF가 승인이 되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당시의 추세 하단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시가총액이 1100조인데 사실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110조 개인 물량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1조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가 알트코인은 쥐락펴락할 수는 있지만 1조를 비트코인을 전체 다 매수한다라고 해도 그 비중 전체가 1%채 되지 않는 비중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개인의 움직임보다는 세력들의 의도된 움직임으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지금 구간에서 ETF 승인이 거의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추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차트를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매매 기준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은 충분히 신규 진입을 해도 괜찮은 자리이지만 현물 ETF가 발표된 뒤부터는 비트코인은 단기로는 매도하는 게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매도는 단기 진입 포지션에만 해당됩니다. 장기 보유 포트 입장에서는 하락하면 오히려 매수를 해야겠죠. 장기 포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구간을 봤을 때 단기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은 결과적으로 ETF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호재는 맞기 때문에 지금의 저점 자리를 깨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이 자리를 깨기는 어렵다. 결국 눌려주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ETF 호재로 큰 우상향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업비트 좀 키고 보겠습니다. 영상 인트로에서 제가 일본 기준으로 21선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코인들 일본 기준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21선 아래에 있다고 해서 상승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사실 지금 알트코인 장도 사실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지금 비트코인도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알트코인들도 지금 너무나도 잘 버텨주고 있고 추세가 좋은 알트코인들은 상승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1선 아래에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락이다 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지금 빨리 추세를 회복해야 되는 자리는 21선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직까지 21선을 일본 기준으로 저항받는 코인들이 있다면 지금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중에서 추세가 가장 좋은 코인은 제가 봤을 때 추세가 가장 좋은 코인은 니오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오 프로토콜 보면은 지금 검정색 실선이 21선인데 21선을 비트가 하락하는 자리에서도 21선을 지켜주면서 해당 추세 라인을 한 번도 깨지 않고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코인입니다. 최초로 니오 프로토콜이 21선을 돌파했던 자리가 23년도 10월달 이때부터 추세를 돌파해주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는데 다시 말해서 23년도 10월달 이전부터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코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서야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와주기 시작한 코인입니다. 사실 저는 니오 프로토콜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까지 말씀드렸던 관점 외에 다른 기준을 하나 더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최초의 상장 이후부터 최고점 자리까지 현재 23년도에 돌파했던 코인은 현재 두 종목입니다. 룸네트워크랑 엘프코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코인의 공통점은 오랫동안 저항받아왔던 이 장기 추세 라인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업비트에서 PC에서도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지표를 누르시고 지표 내용에다가 일목균형, 일목구름도 똑같은 말입니다. 일목구름을 누르시면 보시는 지표 차트가 나올 겁니다.
다시 설정에 들어가서 좀 저는 색깔을 좀 제가 보기 편한 색깔로 좀 고르려고 하는데, 여기 칼라 0을 빨간색, 그리고 칼라 1을 저는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는 방법은 파란색 구름은 저항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빨간색 구름은 지지 라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한 지표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추후에 따로 제가 전문 이 영상을 제작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란색 구름과 빨간색 구름으로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룸 네트워크는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이 빨간색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파란색 음운 구름대, 저항대를 형성하고 저항받아온 이 조정 기간이, 이 기간부터 이 저항대를 뚫어준 기간까지 665일, 총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항받아온 추세를 상단 돌파해주면서 빨간색 양운 구름대를 만들고, 룸 네트워크는 자, 이 기준으로 플러스 여기가 5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점 자리까지 돌파하는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룸 네트워크가 과거에도 동일하게 주봉 기준으로 장기 추세를 돌파했을 때 큰 상승으로 이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이때가 21년도 1월 달입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주봉 차트 기준으로 음운대 위에서 캔들이 봉 마감한 뒤부터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기준이, 자, 여기서부터 꼭대기까지 4배 넘게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룸 네트워크 말고도 현재까지 반등을 보여줬던 최근이었죠. 엘프코인도 동일합니다. 엘프코인도 주봉 기준에서 음운대, 자, 이때가 저항대가 여기부터 저항을 돌파했던 자리까지, 자, 정확하게 여기죠. 455일, 1년 넘게 저항받았던 자리를 주봉상 양봉으로 마감되면서 그 자리부터 고점까지, 자, 추가적인 반등이, 자, 플러스 327%, 3배 넘게 반등운이 나왔습니다. 엘프코인 과거에도 동일합니다. 주봉 기준으로 음운대를 돌파해주고,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자, 엘프코인이 고점까지 최대로, 자, 5배 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룸 네트워크랑 엘프코인 두 가지 공통점이 주봉 기준 음운대를 돌파하면서도 추가적인 반등, 그냥 반등이 아니라 거의 4배, 5배씩 상승분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기 추세를 돌파했던 코인들은 주봉 기준에서 이 음운대, 코스모스도 동일합니다. 자, 지금 코스모스가, 자, 이때부터 음운대를 형성했던 구간부터 여기부터 현재 구간까지 420일 조정 기간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서야 막 주봉대에 저항대를 한번 터치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서 윗꼬리 달고 이 음운대 아래에서 마감된다면 아직까진 기다려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음운대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되면은 추가적인 슈팅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런 코인이 현재까지 반등 보여주고 있는 뭐 스택스, 아발란체 전부 다 동일합니다. 자,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솔라나 코인도 이번에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음운대, 주봉상 음운대를 돌파해주면서 슈팅이 나와주었고, 솔라나 말고 최근까지 반등 나왔던 거 뭐 있죠? 아발란체 똑같습니다. 아발란체도 보면은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음운대를 지지받고 해당 자리를 돌파봉 마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지받고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온 코인 아발란체도 동일하고, 아발란체 말고도 현재 지금 업비트 내에서 반등분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스택스도 주봉 음운대를 돌파해 주었고, 폴카닥 같은 경우도 이제서야 주봉 음운대를 돌파봉 마감해주면서 지지까지 받고 반등이 나와주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이제서야 상승이 출발하는 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결과로만 봤을 때는, 자, 우리가 코인 두 가지 봤을 때는 뭐 룸네트워크, 엘프코인 봤을 때는 직전 고점까지 넘겨주는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볼 수 있지만, 결국은 지표 역시도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음운대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된 코인이 있다면은 해당 자리를 기준으로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괜찮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코인에 있어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다만 다음 봉에서 주봉이 지금의 음운대 밑으로 봉 마감해준다면 여기선 다시 매도가 나가야 됩니다. 가끔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께서 차트적인 부분 외에도 막 이런 코인들은 이래서 좋지 않냐, 이런 코인들은 뭐 이더리움 기반이라서 좋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기술력만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코인이 안 좋겠습니까? 사실 자발트라고 하지만 저는 자발트 중에서도 기술력 충분히 좋은 코인들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고, 자발트라고 해서 상승분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차트라고 생각하고, 이 기준을 깨고 내려온다면 해당 자리에서는 기술력을 불문하고 현금화로 대응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그런 코인들이, 한 가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던 게 폴리메쉬였는데, 자, 폴리메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봉 기준으로 음운대를 돌파해 준 자리부터 이 다음 봉에서 진입을 했더라도 반등분이 충분히 나와주면서, 야, 진짜 가는구나, 플러스 48% 반등 나오는구나 라고 했을지 몰라도, 그 다음 봉에서 이 윗꼬리를 전부 다 주봉 기준 음봉으로 되돌리면서 음운대 아래로 내려온다면, 고점에서 팔지 못했더라도 음운대 안에서 돌파봉 마감했던 자리에서는 좀 웬만하면은 현금화로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봉 기준으로 음운대 위에서 돌파봉 마감한 코인들이 있다면 충분히 지구권에서는 무화과도 저는 괜찮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퀀텀 코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봉으로 지금 음대 위에서 돌파봉 마감했지만 다음 봉에서 음봉으로 뺐을 때 여기서 현금화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이 퀀텀 코인도 보면은 이 기준으로 이 밑으로 빠졌던 코인, 이 자리가 마이너스 53%까지 하락이 나왔었던 구간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추가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횡보만 하더라도 캔들을 우측으로 빼면서 양호대를 만들고 추가적인 반등. 지금 만약에 알트코인을 좀 선정한다, 나는 지금부터 단타는 못 치겠고 조금 더 모아가는 코인, 큰 기준을 잡고 모아가는 코인을 하나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봉 기준으로 음대를 돌파한 코인들을 찾아라. 좀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알트 브리핑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도 있다면 댓글에 질문 주시면 댓글 좀 답변 달아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